한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 6월 6일 5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대구 교도소를 향해 출발했다. 교도소 앞에서 한동대 첫 순교자인 강경식 군과 권영민 군의 학부모들을 만났다. 영민 군의 어머님은 매일 교도소로 출근하고 있었다. 두 분 사모님들이 혹 점심을 못 드실까 챙겨드리기 위해서였다. 잠시 부총장님의 모습을 뵐 수 있었다. 그는 밝은 모습으로 두꺼운 플라스틱판에 손을 마주치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같이 간 교수님의 표현처럼 입고 계신 갈색 수의는 오히려 영광의 옷처럼 보였다. 드디어 총장님 면회 시간이 되었다. 검은 플라스틱 안경을 쓰신 총장님의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안경너머로 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총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총장님은 같이 온 강경식 군의 부모님을 보시고는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그들의 아름다운 순교가 오늘 한동의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첫 디딤돌이 되었다면 총장님의 이번 일은 한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 그들 두 디딤돌과 같은 분들이 오늘 교도소에서 만난 것이다.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눈빛으로 나누는 감동을 옆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밝은 발걸음으로 들어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뵙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의 이야기에 한동안 눈시울을 붉히시는 박을용 교수님. 순교와 고난의 아픔을 통해 세워지는 한동대.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드린다. 한동대 기계제어 시스템공학부 교수 제양규. 세상에 이런 대학이 또 있을까? 오늘 저녁 학생들이 준비한 총장님, 부총장님 석방을 위한 아름다운 모금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한동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학이고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총장님이 구치소에 계시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모님의 말씀에 한동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기쁨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는 제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구치소로 면회 갔을 때 음식도 좋고 몸도 건강하다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총장님이 보이신 그 미소, 누구도 원망하시지 않으시고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기보다 우리의 입장을 해명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 그리고 부총장님의 겸손하심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구치소로 출근해서 사모님과 한동 식구들에게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하시는 영민군의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6년 전 피지에서의 순교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저는 천국에 있다는 환상에 젖었습니다. 총장님, 한동대에서의 제 생활은 늘 그렇게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한동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격려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다가 찾아오신 손님으로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총장님, 부총장님의 구속이 저에게 은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불평하고 총장님, 부총장님의 고생하심을 몰라라 했던 성숙하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과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한동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자문해 봅니다. 세상에 이런 대학이 또 있을까? 총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동대 기계제어 시스템공학부 교수 백건우.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던 7월 4일 수감된 지 54일 만에 남편과 오 부총장님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시편 107편 13절로 16절 말씀. 보석으로 석방이 결정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편이 입을 양복을 챙기는 나의 손이 한없이 떨렸다. 어제까지의 면회 갈 때와는 사뭇 달랐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산천이 그제야 총천연색으로 시야에 들어왔다. 대구 화원교도소 앞은 모처럼 기쁜 얼굴들로 가득했다. 학부모와 교수와 학생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마중 나와서 목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두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 순간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두 사람이 일일이 마중 나오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던 교도관 몇 사람이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갔다. 그리고 감회 어린 얼굴로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사모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안에서 총장님과 부총장님을 모시고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도관 생활 10수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2002년 7월 3일) 오전 11시쯤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보석으로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몇몇 교수님들과 대구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몇 시에 나오실지 아무도 몰랐지만 무작정 버스에 올랐습니다. 학부모님, 교수님들과 함께 두 분이 걸어 나오실 정문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처음 구속되실 때부터 어려웠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참 힘드셨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총장님, 부총장님이 곧 나오신다는 정갈과 함께 멀리 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걸어 나오시는 두 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왠지 멍해지더군요. 총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에 양복을 입으신 총장님께서는 만감이 교차하시는 표정으로 맨 앞에 계신 설림병원 김종원 협동원장님을 껴안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뒤에 서 있는 교수님, 학부모님, 학생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총장님과 부총장님을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하신 것 같아 보였고 아무 말씀 없이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껴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처럼 울컥 울음을 터뜨리시는 몇몇 교수님들도 계셨고요. 교도관과 그곳의 책임자도 총장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울먹이셨습니다. 두 분은 건강진단을 받으러 포항 설림병원으로 떠나셨습니다. 차 안에서 예전처럼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드시는 총장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가게 된 자리였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2심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평안하게 다시 학교 일을 보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어문학부 공공학번 김성민 올림. 지금까지 짧은 생을 살면서 한동대 사건은 저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구속의 부당성이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 탄원서, 신문, 기고문 등이 발표되니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좋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포항의 한동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시는 분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총장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관련 책도 구해보고 한동대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았으며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이 저의 생각을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그 글들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오히려 저희 교도관들이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법원 밖에서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촉장님께서 한동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동의 종소리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총장님께서는 연로하신데도 도리어 소년수 감방에 자원하여 함께 생활하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신교육을 시키며 하나님을 전파하셨습니다. 면회 오시는 분들에게 컴퓨터 자격증, 책 등 많은 책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 교직원들에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 하셨기에 그들은 총장, 부총장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총장님, 보석으로 출소하시면서 갖고 계시던 돈 전부를 교도소 신우회인 밀화래에 헌금하고 가신 것, 출소 후에 듣고 놀랐습니다. 그 많은 돈을 헌금하시면서 불우한 수용자들에게 영치금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떠나셨죠. 허락 없이 이곳에 밝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총장님이 출소하실 때 정문까지 한재준 과장님과 여러 신우 회원들의 안내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이 출소하시기를 기다리며 눈물로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총장님께서 안경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에 저도 울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의 모든 과정도 모든 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대구 화원교도소 장덕현 올림. 그해 7월 신입생 수시 모집은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눈물 하나, 한동대 수시 모집 시험을 며칠 앞두고 딸아이는 휴대폰으로 연이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빠의 뜻과 다르게 한동대 수시 모집에 응시하게 된 것을 용서하시고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참뜻은 한동대의 꿈과 비전을 모르는 아빠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동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눈이 적셔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한동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둘, 수시시험날 정문에 걸려있던 총장님,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라는 현수막은 별천지로 인도하는 안내문 같았습니다. 10여 명의 예비 학부모들이 모였는데도 파워플랜, 기도실을 시작으로 생활관 안내까지 해주었던 학생의 순수함과 성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생활관도 한동, 강의동도 한동밖에 없어서 한동대학교로 했는데 지금은 여러 동 대학교로 바뀌었다는 한동인의 재치에 상큼함을 느꼈습니다. 눈물 셋, 6월 29일 총장님의 재판 때문에 수백 명의 한동 식구들이 대구에 모였을 때 동신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던 학부모님들이 아내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동대 학부모가 아니라 한동 유치원 학부모입니다. 이렇게 학부모가 자주 모이는 데는 유치원밖에 없으니까요. 대학에 가서는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을 다지라고 헬스복을 골라주는 저도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심정입니다. 눈물 넷,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 10절 말씀. 한동대가 한국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가슴이 뛰고 다시 20대가 된 느낌입니다. 한동대 의과대학이 서는 날 현재의 의과대학 주임교수라는 조그만 직책도 던져버리고 문지기로 봉사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흐르는 눈물을 닦습니다. 계명대 의과대학 교수 02학번 김한나 아버지.